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중흥그룹 대우건설 살기 위해 베트남 진출 아파트 나라는 침몰 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 아파트 나라는 침몰 중이라는 이야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한경국제 뉴스인데 중국 올해 첫 인구 감소 위기 출산율이 일본보다 더 낮아졌다.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중국 출산율이 지난해 1.15, 일본은 지금 우리가 맨날 욕하는 그 인구 절벽의 그 일본 1.3. 자, 정리를 하면은 베트남 상당 기간 동안 2.0 이상 유지. 그 다음 인구 절벽의 대명사 일본이 1.3이나 됩니다. 1.3이나 중국이 1.15, 한국은 0.81. 심각하죠. 한국이 제일 심각합니다. 자, 요런 상황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자, 그래서 제가 아파트 나라는 침몰 중이라고 했는데, 아파트 좋아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국, 한국, 지금 침몰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그 조선일보 뉴스인데, 한국 투자자들이 몰려가던 베트남, 코로나 빗장 풀린 지금은, 자, 요렇게 제가 지금 베트남을 다루는 이유는, 지금 어딘가는 지금 침몰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어딘가는 지금 부상하고 있는 거죠. 부상하고 있는 나라. 자, 자산 가격.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팍팍 올라가는 자산이 좋은 자산이죠. 국내 자산이라고 뭐 좋다 이런 거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해서, 현재 못 사는 나라라고 해서 그 나라 자산이 또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좋은 자산은 상승률이 높은 나라의 자산인데,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투자를 할 때 하나만 본다 라고 하면은 출산율을 본다는 사람이 많은데, 단 하나의 지표만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단연 출산율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자,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출산율 베트남. 자, 그 베트남을 지금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기사를 한번 자세히 보면 베트남 경제는 2012년 전에 좀 어려웠다. 대출에 의존한 경제 성장이어서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버블이 있었는데 그 2008년 금융위기로 거품 붕괴되면서 2011년까지 힘들었다. 자, 그런데 그 교훈 삼아서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 표를 보면은 2012년까지는 대출 증가율도 높고 그 다음에 CPI도 불안정했는데, 그 이유는 대출 증가율도 낮고 CPI도 안정적으로 숫자가 바뀌었죠. 자, 그래서 그 강력한 경제 안정책 2012년부터 베트남은 대출 증가율을 12%로 낮추었고 최고 18%, 그 이상은 절대 못 넘는다.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연간 대출 증가분의 10%만 부동산으로 갈 수 있게 했다. 자,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대출 증가율 1.2%에서 1.8%, 1.8% 미만의 그 대출 금액이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출금은 제조업이나 소비자 금융으로 흘러가도록 했기 때문에 건실한 성장을 계속 2012년부터 이루어 왔던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지금 인구 줄어서 깔아앉고 있는데, 베트남은 뜨고 있죠. 뜨고 있는 나라 베트남.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5년물 국채금리가 2%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부동산 시장도 2012년 이후 차분하다. 굉장히 차분하다. 자, 그리고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5%. 그런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로 안정적. GDP가 5%,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2.9%. 정말 이런 나라가 드물죠. 요즘 굉장히 드문 나라입니다. 이런 숫자를 보이는 나라는. 그리고 그조차도 2.9%의 그 물가 상승률조차도 유가와 그 수입 곡물 가격이 높아서 그런 것이고, 그걸 빼고 나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 수준이다.
집값이 안 오르고 음식물 가격이 대체적으로 안정된 까닭. 쌀 자급자족이고 다른 농산물도 풍부한 나라. 강국이죠. 어떻게 보면 농산물도 강국인 나라. 와, 참 멋집니다. 여기까지 설명 들었을 때. 그리고 더 멋진 거, 코로나 사태 때 돈을 풀었다면 집값이 좀 올랐을 건데 베트남은 돈을 안 풀었다. 자,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그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서 부동산에 돈이 안 들어가도록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빠져도 부양책 안 내놓고 부동산 부양 정책도 없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와도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당연하게 어떤 정부의 지원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엄청나게 바람직한 나라죠. 엄청나게 바람직한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빠른 도시화가 결국 인구 구조를 나쁘게 만든다고 봤기 때문에 도시화율을 서서히 진행을 시켜서 지금 현재 도시화율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바람에 그 출산율이 20년 이상 2.0명 이상을 유지해 왔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20년 이상 2.0명 이상 앞으로 3, 40년은 끄떡없는 나라죠. 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수치를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가 지수 한번 보면 오른쪽이 S&P 500 미국의 그 주가 지수, 왼쪽이 호치민 VN 베트남 주가 지수. 자, 두 개를 보면은 아주 비슷합니다. 물론 S&P 500이 좀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그 주가 지수 그래프하고 비교해 보면은 호치민의 그 VN, 호치민 VN 베트남 주가 지수는 정말 양반입니다. 우상향이죠. 한마디로 우상향. 엄청나게 견실한 지금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주가 지수 이 그래프 하나로 완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나라 베트남. 인구 구조 20년 이상, 출산율이 2 이상이었기 때문에 향후 40년은 인구 위기가 없는 나라. 자,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은 찐 어른이 정치하는 나라. 자, 반면에 그 애들이 정치하는 나라는 다음과 같이 하죠. 부채 막 늘려가지고 뿌려놓고 그 돈을 뿌리면 좀 돈이 흐르죠. 그 흐른 뽀찌 좀 먹고, 그리고 일단 표에 유리한 방향으로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 10살짜리 애들, 투표권 없는 10살짜리 애들만 바보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미래는 모르겠다. 자, 일단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일단 내가 표를 받아서 다음에도 국회의원 계속 해먹고. 자, 이런 애들이 그 정치하는 나라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확연히 비교가 되는 나라가 베트남이죠. 찐 어른이 정치하는 나라. 정말 이 기사를 보면은 엄청 멋진 나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컨슈머 타임스. 자, 베트남 정말 좋죠. 지금 설명 들으니까. 그래서 대우건설은 베트남 시공투자 확대로 해외 시장 개척 신모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기사를 보면은 중흥그룹 대우건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같은 겁니다. 중흥그룹 대우건설 지금 베트남 시장에 시공사업뿐만 아니라 투자사업을 확대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도시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플랜트 토목, 건축 분야 등등 전방위적으로 지금 베트남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비전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2번 중흥그룹 대우건설 베트남에서 생. 자, 지금 정말 좋은 것이 기사에 나와 있듯이 베트남의 그 도시화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요게 천천히 지금 올라가서 70% 요까지 올라가겠죠. 거의.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자, 그래서 중흥그룹 대우건설 베트남 선택, 탁월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출산율 다시 보겠습니다. 베트남 2.0, 한국 0.81. 깔아앉는 아파트, 강국이라면 강국인데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강국 한국 출산율 0.81. 자, 깔아앉습니다.
자, 베트남 출산율 2.0 떠오르고 있죠. 자, 당연히 깔아앉는 데서 발을 빼서 떠오르는 곳에 자산을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죠, 정답. 그런 점에서 중흥그룹, 대우건설 굉장히 발 빠르다. 지금 아파트로 미친 나라, 저 한국에서 지금 다른 건설사들과 경쟁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번 한국 건설 시장의 구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토목 등 관공사, 토목에 그 훌륭한 기술이 많긴 한데, 자, 토목공사 해봤자 직원 월급 주는 수준의 쥐꼬리만한 이익을 남겨주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아파트 시장 대부분의 이익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아파트에 집중을 했죠. 엄청나게 손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아파트 시장인데, 자, 오른쪽 보십시오. 그림. 마른 수건까지 쫙 빨았죠. 자, 지금 보시면은 자산 적은 2030 쫙 빨았고, 평생 무주택자였던 사람의 돈을 또 쫙 빨았고, 불인이 부동산 어린이 돈까지 쫙 빨았죠. 잔인하죠. 잔인하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그 건설 시장을 양아치 시장으로 만들어 버린 그 우리의 그 대표 상품 아파트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그 식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뭐 말도 안 되게 되어 있고 더 해먹을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조금 제대로 된 건설사들은 이제 발을 빼고 있는 거죠. 4번 건설회사 생존 전략. 자, 첫 번째로 그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이 지금 1등입니다. 1등 0.82. 그래서 구매자가 해외에 있는 사업을 해야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그 현대건설처럼 지금 소형 원자로 같은 그 수출 가능한 아이템을 개발하든가, 아니면은 대우건설처럼 해외로 주요 사업부를 이전해서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던가, 자, 이렇게 지금 변화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지금 바꿔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 자, 인구 감소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감소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자, 지금 수출 가능한 아이템 개발해서 회사 체질을 바꾸던가, 아니면은 해외로 회사 자체 주요 사업부가 다 나가버리든가, 자, 소수만 남겨놓고 실제 그 사업은 해외에서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자,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인들은 지금 마시간 아파트 시장, 자, 아파트 시장 접근하지 마시고 땅을 봐라.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땅을 봐라.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 구조가 건실한 나라에 있는 자산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우리보다 못 산다고 해서 나중에도 우리보다 못 산다는 보장은 없다. 자, 발전 속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자산이 쭉쭉 성장하는, 자, 그런 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